건담 더불어 2부 후반 시점, 솔레스타일 빙은 이노베이드 세력과의 전투를 통해 배달을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담이 반파, 세계의 태양로를 잃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일 빙은 2년간 재정비 기간을 가지며 기존 기체들을 재활용하거나 임시 기체들을 이용하여 소규모 무력 개입을 실시하죠. 이후 극장판 시점, 정체불명의 적인 에르스의 공격으로 인해 솔레스타일 빙은 새로운 건담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라비의 정신적 후계기이자 이노베이드 기술의 정점이 들어간 건담, 라파엘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2부 후반 시점, 세라비 건담의 마이스터이자 이노베이드인 티에리아 아데는 우주모함 솔레스타일 빙에 잠입하여 베다 본체에 입장하는 것까진 성공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리본즈 알마크의 총격에 의해 육체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더블호라이저의 트랜스함 버스트로 인해 리본즈와 베다의 연결이 잠시 끊기게 되자 티에리아는 자신의 정신을 베다에 접속하여 하나가 되고 베다를 완전히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 벌어진 전투로 인해 각 건담들은 대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고 세라핌의 태양로와 더블호라이저의 태양로가 파괴되며 솔레스타일 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년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지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수립된 연방의 신정권은 평화, 군축 정책을 펼치며 어로우즈를 물리친 공을 인정하여 솔레스타일 빙을 사실상 사면 처리하고 솔레스타일 빙 또한 연방정부를 최대한 존중하며 비밀리에 소규모의 무력 게임만을 실시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론 아직 테러리스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궤도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제한되어 솔레스타일 빙은 기존 건담들을 재활용하며 지상과 우주에 따로따로 배치하여 운용하게 되죠. 이노베이드 세력의 몰락 이후 연방정부는 베다 본체가 위치한 우주모함 솔레스타일 빙을 점거합니다. 다만 연방군은 2년 이상 주둔하였어도 함선을 70% 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때 베다 본체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티에리아는 인류가 이노베이터로 진화하는 것을 보조하는 이노베이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 간섭을 자제하고 비밀리에 정보를 지원해주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함선의 숨겨진 30%에 위치한 비밀 공장에서 자신의 예비 육체와 새로운 건담을 제작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체가 티에리아의 새로운 전용기 라파엘 건담입니다. 라파엘 건담은 베다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티에리아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기체입니다. 톨레미 팀, 이안 바스티의 도움을 받지 않아 기존 이노베이드 기체들의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었죠. 리본즈 알마크가 이끌던 이노베이드 세력은 일부 마지막 전투에서 솔레스타일 빙이 패배한 이후 베다 본체를 장악하고 인류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리본즈는 자신을 포함한 이노베이드들이 전장에 나서는 상황을 상정하였고 그들을 위한 이노베이드 전용 기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이노베이드 세력은 2세대 건담 중 GM필드와 코어파이터 기능이 탑재되었던 건담 플루톤의 데이터에 주목하게 되었고 플루톤의 블랙이라는 복제 기체를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내어 만들어진 것이 리본즈가 설계한 이노베이드용 프로토타입 기체 가름 건담이죠. 가름 건담은 플루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당시 베다에 저장된 모든 기체들의 정보가 투입된 이노베이드 기술의 정점이 들어간 기체였습니다. 다만 오리지널 태양로가 아닌 유사 태양로로 기동했기 때문에 GN 입자를 저장하기 위한 컨덴서가 장착되며 어깨가 대형화되었고 기본적으로 공중전을 상정하고 제작되어 다리 부분이 기존 건담에 비해 상당히 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이후의 이노베이드 기체들과 라파엘 건담에도 그대로 계승되죠. 가름 건담은 앞서 설명했듯 이노베이드 기술의 정점이 들어간 기체였지만 어디까지나 프로토타입이었고 당시 리본즈는 산하의 이노베이드를 정보기관인 어로우즈에서 활동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탑승할 이노베이드 전용기를 건담과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름 건담은 개발된 이후 방치되고 후속기인 가데사, 가라쪽, 가데스는 건담의 특징을 최대한 줄여서 디자인되었죠. 참고로 남아있던 가름 건담은 외전에서 리제네 레제타가 탑승하여 레이브 레치타티보를 만나던 중 그냥 두고 가고 이후 페레슈테 팀이 회수하여 극장판 시점까지 활약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름 건담을 모체로 개발된 가 시리즈들은 이노베이드 세력의 주전력으로 많은 활약을 했고 이런 가 시리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 티에리아의 새로운 기체인 라파엘 건담이죠. 라파엘 건담은 3개의 유사 태양로를 탑재하고 기존 티에리아의 기체들처럼 강력한 화력을 발사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무장인 빔 라이플은 기존 3세대 건담인 나드레이 라이플을 기반으로 하지만 명중률을 상승시키는 크리스털 센서 등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투입되어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력도 강력해졌지만 특히 발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백팩에 위치한 두 문의 비캐논은 각각 유사 태양로가 장착되어 있어 태양로에서 직접 입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엄청난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함을 발동한 상태에선 연방군이 다수의 징크스4를 동원해도 파괴하지 못했던 목성 탐사선 에우로파를 단독으로 파괴하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각 캐논들은 본체에서 분리되어 GN 클로라는 올레인지 병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태양로가 부착된 캐논들이 그대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강한 빔을 발사할 수 있고 클로라는 이름처럼 근접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선 에르스에 침식된 더블로이 팔을 분리하는 것에 사용하죠. 내부 혹은 외부에 또 다른 건담들이 숨겨져 있던 티에리아의 기존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라파엘 건담 또한 백팩이 세라비2라는 또 다른 건담으로 변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라비 건담 2는 베다 탈환전에서 팔이 잘린 채 반파된 상태로 방치되었던 세라비를 복구하고 개조하여 개발된 기체입니다. 다만 백팩으로 변형하는 기능, 다리 부분이 캐논과 클로로 분리되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거의 재생산에 가까운 개조가 이루어졌죠. 기존 티에리아의 전용기였던 세라비는 백팩이 변형한 세라핌이 전개된 상태에서 뇌양자파를 통해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세라비 건담 2 또한 이 기능이 그대로 계승되어 라파엘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단독 운용이 가능하죠. 세라비 건담 2는 변형하며 분리된 이후 라파엘 건담의 등 뒤에 위치했던 두 문의 바주카를 주무장으로 사용하고 작중 사용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존 세라비와 마찬가지로 팔뚝 부분에 두 개의 빔사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대 티에리아의 기체들과 이노베이드 기술의 정점이 들어간 라파엘 건담은 솔레스타일 빙의 숨겨진 공장에서 제조되어 극장판 중반 시점 위기에 빠진 톨레미 팀을 구출하며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톨레미 팀을 공격하던 다수의 에르스를 섬멸하고 에우로파를 홀로 파괴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죠. 이후 다음 전투에선 트랜스암 버스트를 사용하여 에르스를 이해하려던 도중 뇌손상을 입은 세츠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라비2를 분리시켜 세츠나를 구출하고 자신은 수많은 에르스와 함께 자폭하며 작중에선 약 10분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중 보여준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라파엘 건담은 설정상 하자가 상당히 많은 건담입니다. 일단 세라비2라는 또 다른 건담을 백팩에 그대로 장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파엘 건담은 102.3톤이라는 엄청난 기체 중량을 가지게 되었고 앞서 설명했듯 이노베이드 기체 특유의 빈약한 다리 설계로 인해 지상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파엘 건담에 장착된 3개의 유사 태양로는 모두 라파엘 건담의 백팩, 즉 세라비2에 내장되어 있고 주무장인 빅캐논, 클로 또한 세라비2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세라비2가 분리된 상태에선 라파엘은 내부의 지행 컨덴서에만 의존해야 했으며 전용 장비인 빔 라이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라비2가 분리된 상태의 라파엘은 단 한 개의 무장과 컨덴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 기존 나들의 세라핌의 경우엔 베다와 연결된 기체를 통제하는 트라이얼 시스템 혹은 내장된 무장들을 이용한 강력한 화력 같은 분리된 상태에서도 확실한 역할을 가진 존재 가치가 충분한 기체들이었지만 세라비2의 경우 그냥 다른 기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이점 이외엔 그 존재 가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 조종석이 라파엘 건담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일럿의 탈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분리된 상태에서는 변형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가장 강한 화력을 발휘하는 빅캐논, 클로를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백팩 상태일 때보다 화력이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라파엘 건담은 세라비2와 분리되는 것으로 오히려 전투력이 감소하기만 하는 이상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컨셉에 잡아먹힌 괴작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다만 베다와 하나가 된 티에리아는 더 이상 육체를 중요시할 필요가 없어졌고 실제 작중에서도 세츠나가 위험에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분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어쨌든 세츠나를 구출하고 에르스에 침식된 이후 자폭하여 파괴된 라파엘 건담은 극장판 이후 911군과의 전투를 다루는 외전에서 라파엘 건담 도미니언스라는 새로운 기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존 라파엘 건담이 전투 중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라파엘 건담 도미니언스는 라파엘 건담의 추가 장비가 아닌 극장판의 라파엘과 아예 별개의 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라파엘 건담은 등 뒤의 세라비2로 인해 10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지고 있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지상전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고 극장판에서 파괴된 세라비2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라파엘 건담 도미니언스엔 세라라는 새로운 무인기가 추가됩니다. 라파엘 건담의 백팩이 변형하여 세라비2라는 독자적인 건담이 되던 것과는 달리 나드레의 장갑제를 부착한 버체처럼 세라는 라파엘 건담의 장갑제 형식으로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기존 세라비2와 마찬가지로 양 다리와 가슴 부분에 3개의 태양로가 내장되어 있고 라파엘 건담의 부족한 다리 장갑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덕분에 도미니언스는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하반신에 집중되어 지상에서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었죠. 어깨에 위치한 두 문의 바주카는 세라와 결합한 상태, 분리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손에 들고 사용하는 바주카는 버체의 것을 개조한 물건으로 뒷부분에 유사 태양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라 또한 유사시의 라파엘 건담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죠. 아직 더보로 시리즈의 신작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 기체에 누가 탑승하는지에 관해선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 티에리아의 복제 이노베이드
레티시아 아대가 탑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담으로 더불어 극장판에 등장한 기체들은 최초로 공개된 예고편에선 조금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라파엘 건담은 오리지널 태양로 탑재기로 설정되었는지 주황색이 아닌 분홍색 빔을 발사했고, 거기다 양쪽의 클로는 극장판에선 무선으로 사용되던 것과는 달리 예고편 버전에선 유선식으로 사용되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